안녕하세요. 근무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코인셀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 여성분이 귀에 낀 하얀 거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맞습니다. 애플의 에어팟이죠. 요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까지 어색하거나 이러진 않지만은 2016년도에 처음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게 2016년 9월달 기사인데, 기사 제목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벌써부터 부정적입니다. 애플 신규 아이폰 애플워치 공개, 혁신은 없다. 아이폰 7과 아이폰 7 플러스를 공개를 했는데, 이미 타사 제품들에 적용됐던 기능이어서 혁신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이어폰 단자를 제거하고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공개했지만 애플이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지 못하면서 아이폰 판매 부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면은 에어팟 출시 전에도 이미 무선 이어폰은 있었거든요. 이거 보시면 이제 예전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에어팟 출시 전에 나온 무선 이어폰들은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었죠. 이런 걸 이제 넥밴드 타입이라고 해서 본체 부분은 이제 목에 걸고, 그 다음에 귀에 꼽는 이어폰 머리 부분은 목에 있는 본체랑 따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죠. 이때 이제 LG 톤 플러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목에 이제 저런 걸 하나 걸고 다니는 게 왠지 모르게 좀 바쁘게 살아가는, 또 이제 자기를 열심히 하는 도시 남자 같은 그런 이미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좀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때 저도 하나 구입해서 열심히 이제 목에 걸고 다니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쓰다 보니까 불편해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이 당시에 무선 이어폰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과 연결된 선은 없었지만은 귀에 꼽는 이제 이어폰 머리 부분과 그 다음에 본체를 연결하는 이런 선이 있었었는데, 애플의 에어팟은 연결된 선 자체가 아예 없는 완전한 무선 이어폰이었던 거죠. 그래서 출시 초기에는 콩나물같이 생겼다, 왜 콩나물을 귀에 꽂고 다니냐, 이런 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모형과 관련된 조롱 글이나 사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게 됐고, 또 연결된 선이 없고 작다 보니까는 잃어버리기 쉽겠다, 아니면 또 하나 잃어버리면 또 하나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등의 분실과 관련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선 에어팟을 착용한 남성이 춤을 추다가 하수구에 계속해서 빠뜨리고, 또 그때마다 새 에어팟을 사는 우스꽝스러운 동영상이 인기를 끌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우려와는 다르게 정작 출시되고 나니까 시장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에어팟 자체가 대세가 되게 됩니다. 막상 사용하고 보니까 이전의 넥밴드 방식의 무선 이어폰과는 비교할 수도 없게 편했던 거죠. 또 이제 에어팟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또 관련 시장도 커지다 보니까 혁신은 없었다던 이제 언론사의 태도가 변하게 되고, 증권사에선 이런 리포트도 나오게 됩니다. 애플의 조용한 혁신 에어팟. 콩나물 디자인으로 놀림받던 애플의 에어팟이 2019년 초 에어팟 2세대 가을에는 에어팟 프로로 진화하면서 품귀 현상을 보이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또 여기에 2019년 1분기 무선 이어폰 출하량 점유율을 좀 살펴보면은 애플의 에어팟이 전체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애플의 에어팟이 조용한 혁신을 통해서 판매량이 상승을 하면서 이전에는 대중화되지 못했던 무선 이어폰들이 이어폰 시장의 대세로 커져가게 됩니다. 무선 이어폰 시장이 얼마나 커졌는지는 집에서 네이버 쇼핑에 검색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유선 이어폰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 상품 수가 한 6만여 개가 검색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무려 83만 개 정도의 상품이 검색이 됩니다. 상품 수 자체가 거의 한 14배가 차이가 나죠. 회사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상품들을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그만큼 유선 이어폰보다 무선 이어폰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무선 이어폰이 우리 생활에 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줬는데, 무선 이어폰 시장의 전체 규모가 2016년도에서 2018년도로 2년간 지나가는 동안에 그 규모는 20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2020년도에는 1억 9천만 대의 출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018년도 대비해서 약 2년 동안 6배의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숫자로 1억 9천만 대가 출하가 된다든지, 아니면 20배 아니면 6배 성장을 한다든지 라고 하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잘 실질적으로 감이 잘 안 오게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2020년은 시장 크기와 성장률로 볼 때 단연 성장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TWS 헤드셋 시장에서 아이폰 출시 10년 만에 우리는 애플과 삼성의 초창기 스마트폰 전쟁을 다시 목격하는 기분이다. 또 다른 레포트를 좀 살펴보면은 10년 전 초기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탄력 구간의 흐름을 최근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스마트폰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80% 수준이었는데 무선 이어폰 시장이 올해를 시작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2의 스마트폰 시장이 다시 시작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이후에 10년 만에 그와 유사한 IT 하드웨어 시장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게 기회라는 게 느낌이 바로 오셔야 됩니다. 자, 이건 기회죠. 아이폰 출시 이후에 스마트폰 시장이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애플이라던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관련 회사들의 주식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저보다 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성장의 초입에 있는 바로 지금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이미 수익을 좀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독일의 바르타라는 업체입니다. 원래는 이제 보충기용 배터리를 만들던 조그마한 회사였는데 애플의 에어팟에 배터리를 납입하게 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의 주가 수익률은 376%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다시 2022년까지 초소형 배터리 캐파를 현재보다 2배 커진 연간 1억 5천만 개로 확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선 이어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크게 우리가 흔히 동전 건전지로 잘 알고 있는 코인셀과 원통형 배터리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르타는 코인셀의 독자 기술 특허 및 뛰어난 품질을 기반으로 해서 무선 이어폰 배터리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프리미엄 모델의 초기 독점 모델을 공급을 했고요.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존 배터리 업체의 강자인 LG화학이 꾸준하게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발화와 관련된 사건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배터리에 이제 열이 발생을 한다던가 아니면 발화가 된다던가 하는 위험에 특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사들이 배터리 공급사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더 깐깐하기 때문에 검증된 업체들의 배터리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진 시장의 파일을 중국 업체가 아닌 검증된 배터리 업체인 우리나라 LG화학이나 아니면 삼성 SDI가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무선 이어폰 수요의 무서운 성장세와 초소형 배터리 업계 공급 구조상 이제 대형 무선 이어폰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독일 바르타 이외에 2개 이상의 공급자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대형주 중에서는 LG화학과 삼성 SDI를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두 기업 모두 기존부터 이제 2차 전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기는 한데 전기차용 배터리 이외에도 무선 이어폰용 배터리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소형 원통형 타입의 배터리를 오픈형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 모델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인셀 배터리의 신규 개발 및 사업화 준비를 완료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인셀 배터리 관련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고, 삼성의 신규 모델과 그 다음에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 모델로 공급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이제 대형주를 매매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중에서 ITM 반도체와 더구전자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용 보호 회로를 제조하는 업체로 PNP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2016년부터 무선 이어폰으로 PNP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PNP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형태의 변형이 쉽고 크기가 작으며 발열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로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형 제조업체로 애플 제품의 부품 제조사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묘줄용 프레스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2월 19일 기준으로 퍼가 6.52의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추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선 이어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 기대가 되고 그 성장이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조금씩 매수하시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저도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적당한 매수 시기가 되게 되면은 그때 다시 개별 종목별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그때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코인셀과 관련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왼쪽에 구독하기 버튼 누르셔서 다음에 올라온 영상 더 빠르게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에 다른 동영상들도 확인하셔서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로 삼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